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식지 않은 열기로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사흘째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불쾌지수도 높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 임실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동안 전주 34도, 익산 35도, 군산이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5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온열 질환자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를 넘으며 무더위가 지속되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새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만들기로 한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에 전북만 빠져 있다가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지만 전라북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관광 수지 적자를 줄이고 수도권 제주 등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만듭니다.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의료관광, 국제회의 등 9개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전북은 역사문화 중심으로 관광전략 거점 도시 육성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처음 발표한 자료에 전북만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북은 전라북도가 부랴부랴 항의에 나서자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지만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거친 뒤에 발표된 거여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5개, 전남도 2개 분야에서 선정됐는데 전북은 1개 분야만 선정돼 전북 소외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지리산과 스키장 등 전북의 강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문체부를 항의 방문해 추가 선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강점인 해양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힐링 관광, 스포츠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정부가 지역관광 거점 조성을 발표하면서 시도와 협의하지 않았어도 관광산업을 핵심 정책으로 내건 전라북도의 사전 대응이 아니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할 전라북도의 관련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군산시도 지원 사업을 발굴했는데 군산의 산업단체들은 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포함돼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옛 군산 해양경찰서 건물입니다. 군산시는 20억 원을 들여 이 낡은 건물을 예술 콘텐츠 창작을 위한 거점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용과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문화예술 등 연관성이 멀어 보이는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발굴한 고용 위기 지역 지원 사업은 19가지입니다. 군산 산단업체들은 이 가운데 8개 사업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11개 사업은 문화와 체육, 레저 등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로 채워졌다는 주장입니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예산 분산으로 효율성을 살리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 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공통점이 되는 것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산시는 일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보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딴 폐쇄로 위기에 처한 군산을 되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지원 사업이 시작도 전에 효율성 논란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정책 구상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진안군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최대 과제로 정하고 도시권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도 핵심 사업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은 오는 10월 전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진안 농산물의 전주 진출을 추진합니다. 진안 나들목에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홍삼의 유통, 판매 기능을 갖춘 홍삼 집적화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4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확정됐고 2021년까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만나무 광장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들을 애용해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내는 일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북부마을산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민선 7기 최대 과제입니다. 진안군은 국토부에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해 민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진안군수의 관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5억 원을 들여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출산에서 육아, 청소년 교육, 대학 진학에까지 저희들은 우리 군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진안군은 장애인을 위한 보육, 언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12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무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공식 일정은 개막식이 열리는 토요일에 시작인데요. 4천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무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등 모두 32개 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은 4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계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 태권댄스 경연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무주와 전주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태권도 겨루기 품새대회를 통해서 시합을 하기도 하지만 문화 행사로서 한옥마을 체험이라든가 낙화놀이, 또 스탬프 투어 이런 것들을 경한 무더위 속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중국 강소성의 18세 이하 여자 축구단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10년째 이어진 국제축구 교류 사업으로 신성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通过这种交流，有3点，给我感觉有3点，一个是增进了双方之间的友谊，这是第一个；第二个，增加了这个各自的我们经济水平的提高。 우석대 배구부가 다시 전국을 호령했습니다. 우석대는 전남에서 열린 동양환경배 전국 대학 배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진남 감독이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고 최우수 선수상과 세터상 등 개인상도 휩쓸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물놀이터는 오늘부터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예비 귀농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게스트룸과 회의실 등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2달 동안 완주에 머물며 농가 체험과 지역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불볕더위를 식혀줄 남원의 백두대간 물놀이터가 오늘부터 오는 9월까지 문을 엽니다. 물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관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과 조형 분수, 유아풀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물놀이여서 너무 좋고 물도 시원하고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여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23회 무주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 양성평등 퍼포먼스,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부기농협 마이산김치가 중국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진안군과 부기농협, 한식세계화 북경협의회는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진안고원 김치의 중국 수출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전북 출신 상임위원장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개 상임위원장이 배정된 민주당은 전북에 모두 3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만 안호영, 이수혁 의원은 초선이고 3선인 이춘석 사무총장도 당내 서열에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개 상임위원장이 배정된 바른미래당도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평화당은 상임위원장이 한 자리뿐인데다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어 대상자가 사실상 없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들을 완주군 삼봉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3세대, 42제곱미터 1세대 등 모두 4세대를 무재택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면서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기업환경 개선팀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폭염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전담 건강관리 인력의 방문 활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방문 건강관리 인력을 지난해 93명에서 올해 119명으로 늘렸습니다. 전북 지역 1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을 세운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부결될 경우 특전사를 동원해 5.18 때처럼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운 일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려 한 것이라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